자, 여러분은 영어 독해를 20년 하면 앞으로 전에와 합쳐서 실력이 과연 만족할 만큼 올라갈까요?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영어 리스닝을 20년 하면 만족할 만큼 될까요? 자,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하다가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수영을 한 지 30년 됐다고, 강습받은 거 10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울 정도로 못 하셨어요. 참 제가 이렇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방법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좀 뭔가 제대로 배웠다면 저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법고시 지금은 사라졌지만 20년 하면 사법고시 당선 뭐 돼서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15년 장기 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20년 넘는 사람도 있었죠. 물론 불합격했습니다. 수능 20년 하면 여러분 전체 1등급 나올 수 있을까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본다면 20년이면 지식을 쌓고도 거의 박사학위 받을 것 같은데요. 박사라고 해봐야 5년인데 거의 수능 20년은 박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1등급이 왜 안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영어 독해 20년 하면 될 것 같고 리슨 20년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뭔가 이상하구나를 느끼셔야 돼요. 30년 수영한 이분의 수영은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정 아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바로 눈을 감고 달려봐요. 눈을 감고 수영해봐요.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는 하죠. 어차피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나 가는 길에 루트가 있다면은 이렇게 할 거면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목표 지점을 정확히 잡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뭐죠? 길을 가다가 수정해야죠. 이 잘못 왔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계속 엉뚱한 데 가다 또 엉뚱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년, 30년 돼도 목표 지점에 못 도달하는 겁니다. 바로 결국엔요 뭐냐 결국에는 이분들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목표를 보고 어떻게 how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what만 생각한 거예요. what 뭐 할까? 열심히 달려야지 내가 열심히 물을 줘야지 이거 말고는 없던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how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수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달리기를 목표를 향해서 효율적으로 달려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고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열심히 하면 다 된다라는 이상한 망상과 같은 건데요. 지식 쌓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영어를 지식 쌓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부터 영어 맨날 단어 암기해서 5만 개, 10만 개 암기하셔도 영어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단연코. 그래서 흘려듣기는 눈을 감고 무조건 걷는 것과 수영하기와 거의 같거든요. 흘려듣기 아시죠? 이게 바로 목표는 없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존에 있는 방법보다는 더 나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흘려듣기는 방향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듣는 거니까. 어떻게 듣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집중하지 않고 흘려 듣는 거거든요. 눈을 감고 그냥 무조건 듣는 거예요. 무조건 걷고 무조건 수영하기예요. 거의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표에 도달은 하겠죠. 시간이. 누구는 짧게 걸리는 분도 있지만 감각 있는 분들은 짧게 걸릴 수 있겠지만 그 포인트를 못 잡는 리스닝에서는 반드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발음하는 그 포인트를 못 잡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걸어야 되는데 눈 감고 걷는 거 똑같은 경우예요.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계속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그거가 전혀 없이 그냥 걷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30년에도 수영 못하시는 저 할아버지 미안하지만 그분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단어 암기와 구문 독해는 언어의 무의식의 영역을 지식 쌓기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함의 극치예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의식의 세계, 단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니까, 또 무의식의 세계, 이 두 개가 혼재돼 있어요. 지식 쌓기라는 건 의식으로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단어를 10,000개, 20,000개 암기하고요. 뭐 30,000개, 100,000개 좋습니다. 그리고 문법을 통째로 암기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은 리스닝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원어민처럼 발음이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안 될걸요? 100%? 지금 있는 문장 보이시죠? 이거 리딩일까요? 리스닝일까요? 리스닝입니다. 들어보세요. in mind and language, and that was about whether perceptual experience itself can be analyzed as some kind of probabilistically structured state. So that's a kind of question that no philosophers first asked. John Morrison and Jesse Munton asked that question, and they wouldn't ask that question if there hadn't been so much seeming evidence that actually there's so much probabilistic processing leading up to consciousness, and then there. 자, 이분이 말하는 것들에 보시면 알겠죠? 글과에도 차이도 있지만은 자꾸 발음이 어떻습니까? 말을 좀 더듬죠. 저도 좀 더듬는 편인데 이분도 심하게 더듬는군요. 왜들란 말이 반복해 나오기도 하고 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좀 그런 편이 있는데 하여튼 이분도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필로소퍼도 반복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죠. 더듬는 거의 특징이죠. 그런 거 보시더라도 이런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하는 속도로 눈으로 보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귀로, 과연 우리가 소리를 구별하고, 첫 번째 구별해야죠. 이거 눈에 보이는 거고, 소리로 구별한 다음에 이것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무의식의 영역이 우리에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식의 영역으로 본다면 whether, perception, experience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No philosopher, nobody, no philosopher, philosophers들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죠. 왜? 이분은 말을 더듬거든요, 약간. 그런데 하도 우리는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말 더듬는 친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그걸 감안해서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땄을 땐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거든요. 자, 단어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단어 처음 보는 학생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선가. 그렇죠. 왜? 그 단어 바로 이 단어 때문이죠. probable. 아마도라는 뜻이죠. probably라고 하죠. probably. 근데 거기에 약간 변화된 형태로 나오죠. probability입니다. probabilistically예요. probabilistically? 이게 뭘까? 이거 처음 봤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이거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걸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주로 보지 않더라도 그게 돼야 되나요? 되게끔 듣기를 하셔야 해요. probably만 나오면 이해해. 왜? 아는 단어니까. 근데 probabilistic 하면 뭐지? 하면 안 돼요. 발음도 어렵군요. probabilistically예요. probabilistically는 못 들어도 뭔가 이게 확률적인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채셔야 해요. 어떻게? 듣기로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맨날 단어만 암기하다 끝납니다. 확률적으로 구조화된 상태라는 뜻이죠. 자, 하여튼 간에 지금 보았듯이 내가 말하고자 한 거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독해 20년 해도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면은 평생 가도 만족할 만큼 실력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게 뭐 중학교 3학년 영어 독해라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신문 읽고 저처럼 읽으면서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저는 모른다라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전혀 부담스럽거나 그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읽으면서 즐기거든요. 그 안에 정보를 느끼고 그 정도의 즐거움,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휘 수준보다 더 중요한 게 독해의 방식이에요. 어떻게라고 했죠, 내가. what이 아니라고요. how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영어 리스닝을 20년 하면 될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됩니다. 수영하는 이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적절한 방법. 그 적절한 방법은 뭐죠? 의식과 무의식이 혼합된 강의여야 해요. 무의식만 강조해도 문제지만 의식만 강조해도 문제고, 이게 적절하게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주고 하는 강의가 중요합니다. 제 강의는 거기에 맞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독해와 리스닝을 같이 들으라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독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식적인 행위와 무의식적인 행위가 리스닝의 리스닝이 특히나 더 무의식적인 행위가 더 많거든요. 독해보다. 독해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리스닝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리스닝이에요. 독해보다도. 그래서 독해를 통해서 리스닝에 어느 정도 의식과 무의식의 교집합을 만들어주고, 그래야지만 이것이 함께 발전해 나가거든요. 20년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예요. 눈을 감고 달려보세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지식 쌓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흘려듣기는, 이거는 방향성이 없는 달리기와 같습니다. 영어는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이며 그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문장들이 사실은 의식의 세계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문장이죠. 반복되는 잘못된 구조도 나오게 되거든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도 완벽하지 않고요. 문장 구조도 완벽하지 않고요. 말도 더듬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다 배려하면서 우리는 듣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무의식의 세계가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듣기와 리딩은 반드시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강의라면 그거는 진짜일 수가 없죠. 그거는 껍데기인 거죠. 여러분, 껍데기에 속지 마시고 본질을 보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